너무 웃기는 게 대한민국을 중국하고 말레이시아랑 동급을 해놓고 보더라고. 지금 이게 이 대목이 지금 필자의 대목이 지금 1990년대 2000년대 얘기거든요. 왜냐면 중국이 WTO 가입한 게 2001년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이 그 최혜국 대우가 안정화된 게 클린턴 때라고. 그러면 1993, 4년이에요, 그게. 그런데 어떻게 우리랑 같은 급에 놓고 봐. 이거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1990년대, 2000년대 제가 쓴 말이에요. 1990년대, 2000년대 중국은 한국, 말레이시아, 다른 개도국과 함께 극렬히 저항하는 농민을 도시 공장 노동자로 강제 편입시켰다. 잠깐요, 우리요. 이미 농촌 인구요. 1980년대 중반쯤 되면 이미 그 산업 비중이 쫙 떨어지거든. 우린 그 도시화 현상이 1960년대, 70년대에 이미 거의 다 기본 틀이 다 잡혀버리잖아. 가구, 장난감, 전자제품을 통해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뤘다. 잠깐 우리가 1980년대 말 90년대, 2000년대 가구, 장난감, 전자제품 팔았나? 그냥 일반? 세계 최첨단 하이텍을 팔고 있는데. 그때도 이미 반도체를 차고 올라갔는데 90년대에도. 그러니까 야, 이게 경제 칼럼니스트인데 NYT에 쓰는 이게 뭐 이렇게까지 무식해? 이렇게까지 서구 중심, 그러니까 유럽, 미국 중심인가? 얘 이거 뭐 이런 무식한 애가 있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굉장히 오만한 유럽, 미국 중심의 글로벌리스트 슈퍼 엘리트의 관점에 절어 있는 애예요. 얘 글 쓴 애가. 나이도 어리지 않아. 97년부터 써왔더라고. 한 20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제 나이나 저보다 조금 아래거나 그런 거예요. 저보다 10년 아래거나. 아, 참. 이런 애들이야. 이게 이제, 또 이 말 중에 보니까 이건 인용의 의미가 있는 인용이에요. 제이크 설리번이 이제야, 물론 그 생각은 미리 하고 있었겠지.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이 소리를 하고 다니더라고. 이게 뭐냐면, 제이크 설리번은 최근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경제정책의 핵심 오류에 관해 시장은 항상 자본 분배를 생산적 방식으로 효율적 방식으로 분배한다. 경쟁국이 무슨 짓을 하든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일어나든 우리가 방어력을 얼마나 약화시키든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라는 전제였다. 뭐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 이걸 제 말로 하면 이게 백몽 항상 해온 말이에요. 전체주의 찌끄레기도 세계시장 체제에 담가놓으면 착해져. 이것이 착각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미국은 이 같은 헬렐레 중국 사랑을, 미국의 이 같은 헬렐레 중국 사랑을 한국인은 어떻게 감당해 왔나? 우리 정신줄을 놨죠. 정신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상태에서는 이 핵의 망측한 헬렐레 상태를 감당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을 포기하고 역사 해석을 포기하고 반공을 포기하고 우리 정체성을 포기하고 30년을 포기하고 그냥 헬렐레에서 찾아빠진 게 아니라 그래 너희가 물질을 한단 말이야. 그래 물질이 뭔지 보여줄게 하고 그냥 그 굉장히 고도화된 선진 경제로 중국을 오히려 이용해서 확 들어가 버렸지. 그리고 이제 거꾸로 몸을 뒤집어서 그 힘을 갖고 다시 정신과 가치와 역사와 이걸 찾는 걸로 다시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걸로. 정반합이죠. 참 묘합니다. 네, 참 묘해요. 네. 제이크 설리번 이 얘기는 사실 뭐, 제이크 설리번 자체는 그 뭐 큰 문제가 아니죠. 예. 근데 이제 그게 무슨 새로운 얘기인 듯이 막 인용하니까 이건 이미 2017년인가? 그 허슨 연구소에서 2017년 말인가? 저기서 얘기하잖아요. 저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 트럼프 행정부에. 그때 그 얘기 하죠. 우리는 중국이 세계시장에 담가 놓으면 착해질 거라고 25년 동안, 2017년이니까 25년이죠. 지금부터 한 5, 6년 전이니까. 그렇게 착각했었다. 그 얘기를 we had hoped. 과거 완료형으로 써요. The China would get liberalized or would get would develop democracy인가 would be a more free society인가 그래요. 예.
중국이 그렇게 바뀔 것이라고 우린 희망했었었다. 그래서 과거 완료형으로 쓰죠. 제가 그 문장 하도 특이해서 기억을 했고 그 당시에 설명해 드렸었어요, 많이.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요셉 보렐을 지금에서 얘기하면서 반성문 쓰는 거예요. 요셉 보렐 누구냐? EU 외교안보 정책 고등대표죠. 제가 이거 뒤져봤어요. 언제 발언이냐? 2022년 11월 초 발언이에요. 이거 뭐라고 쓰냐? 요셉 보렐은 약 10개월 전 연설에서 우리는 안보를 포기하고 경제 번영만 쫓았었다라고 개탄했다. 이거 다 세나타출에서 그때 했어요. 작년 11월 달에, 11월 초에. 저희 오늘 뒤져봤어. 그랬더니 작년 11월 7일 날 했더만 세나탈출 2,300탄 5페이지에 걸쳐서 전부 요셉 보렐 하면서 이 사람 발언 쫙 인용해갖고. 그때 EU가 이게 러시아와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중국과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하네. 이 중로를 같이 묶어서 얘기하네. 야, 유럽이 왜 이렇게 갑자기 착해졌냐? 그래서 제가 이때 이거 많이 주목했죠. 예.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떼내준 방송을 해. 자, 그러면. 야, 그 뭐 NIT 별거 아니야. 그건 뭐 보니까 썩어 빠진 말이야. 글로벌리즘 그 대변지, 타락 글로벌리즘 대변지 말이야. 지금 와서 뒷북치고 말이야. 뭐 반성하는 척하고 하면서 이제 건방을 떨면서 이제 자기 만족에 취하면 백모도 바보고 이제 그것과 같이 보는 이제 그거에 동감하시면 이제 우리 시청자님도 이제 바보 되는 거예요. 상대가 뭐 살인자건 상대가 바보건 사악한 놈이든 일단 덩치 큰 놈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주목해야 됩니다. 덩치 큰 놈이 움직이니까. 뭔가 그 의미가 있거든, 거기엔. 이치가 있다고. NYT는요, 매체도 매체지만 그게 타락 글로벌리즘의 대변지인 거라. 그 매체의 특성이 그래요. NIT나 워싱턴 포스트는. 상당히 세련된 대변지라고요. 최상의 세련된 대변지예요. 이런 애들이 갑자기 30년 역사를 반성문을 쓰면서 마치 2017년 그 늦가을에 마이크 펜스가 허슨 연구소에서 했었던 그런 얘기를 지금 6년 후에 하기 시작해?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자기들의 30년 동안의 타락 글로벌리즘, 그걸 하이퍼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면서 그 하이퍼 글로벌리즘이라고 부르면서 그거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의미로 앞으로 가질까?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몇 분 동안 차분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현재 미국과 서방의 이런 정치 문화의 문제점은 약점은 뭐냐면요. 이 약점 때문에 우리가 정치 문화가 더 발전하고 하면 우리가 또 추월하는 거예요. 최소한 어떤 측면에서. 지금 이 군사지정학 전략은 아주 훌륭해요. 각 나라의 현지의 자유공화 세력이 강화돼 가면서 그것이 세계 시스템에 같이 밀접히 연관돼서 핵으로 무장한 깡패가 도발하면 죽으라고 버티고 그 와중에 미국과 세계 시스템은 그 감시정찰 정보 실시간 제공하고 무기 지원하고 경제 제재 때려버리면은 러시아도 나라 이제 망하고 중국도 그런 짓 했다 당하면은 뭐 한 5억 명 굶어 죽고 1년 만에 뭐 이런 상황 게임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거하고 도덕적 보수주의는 완전 괴리돼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미국의 도덕적 보수주의는 트럼피즘 고립주의예요. 제가 왜 도덕적 보수주의 얘기하냐. 제가 무슨 특별히 도덕적인 사람에서 도덕적 보수주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군사지정학 전략은요. 현지의 자유공화 정치 문화랑 연관이 있어요. 그래야 내 나라 지키겠다고 목숨 내놓고 싸우지. 그래야 독침되죠. 한국과 같이. 그래야 폴란드 같은 독침이 되죠. 근데 그거는 한 나라의 자유공화국이 한 국가가 자유공화국으로 힘을 잡으려면 하려면 당연히 그 안에는 국가에 대한 사랑, 애국주의, 공화국에 대한 사랑, 공화주의, 그러면서 자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의 그 공화국의 도덕적 코드가 강화돼 가요. 그 도덕적 보수주의가 된다고. 자유공화주의는 도덕적 보수주의를 수반해요. 자, 군사지정학 전략은 각 나라가 자유공화국인 걸 전제로 해.
그런데 제공화국이 각 나라로 강화돼 가려면 도덕적 보수주의 흐름이 분명히 있어야 돼, 각 나라에. 그런데 도덕적 보수주의는 아직 이 글로벌리즘 3.0이라는 군사지정학 프레임에는 아직 부각이 안 되고 있어. 미국을 보면 이놈의 도덕적 보수주의는 고립주의자 트럼피스트들이 깔고 앉아서 자기네 방송으로 쓰고 있네. 환장하는 거죠. 제가 이제 삼축 글로벌리즘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가치지향 글로벌리즘이거든. 글로벌리즘 3.0은. 그런데 이게 아직은 가치지향이 못 되고, 그 가치지향은 글로벌 질서에 관한 것이고, 한 나라에 관해서는 아직 얘기가 없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글로벌리즘 3.0은 아직까지는 오히려 글로벌리즘 2.0, 타락 글로벌리즘과 밀접히 관계되어 있던 세력들이 주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밥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그 도덕적 보수주의는 대뜸 고립주의랑 같이 놀아왔거든. 미국이 정치 문화가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글로벌리즘 3.0도 타락 글로벌리즘 하던 애들, 글로벌리즘이라는 밥을 먹어본 애들이 주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글로벌리즘 3.0의 요체는 뭐냐면 현지가 아주 맹렬한 자유공화국으로 안정되고 성숙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공화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유럽에선 폴란드, 동아시아에선 한국이라고. 둘 다 지금 굉장히 그 자유공화주의예요. 굉장히 그 도덕적 보수주의고. 그러니까 폴란드가 이번에 그 대규모 시위 일어났잖아요. 뭐 독재로 가는 폴란드 이런 개소리예요. 나 지금 유튜버들도 막 그거 모르고. 그게 아니라 그게 뭐였냐면 정부가 주도하는 친러 행위자 공민권 제한 시도했다가 실패한 거예요. 제가 박근혜 정부 때 역사교육 국정교과서 한다 그랬을 때 그거 딱 극구 반대했었어. 왜냐? 해야 될 일인데 모든 건 싸움이라는 건요. 그런 식으로 진검승부에 딱 들어가면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살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진검승부 했을 때 못 이길 것 같아. 그럼 싸움 피해야 돼. 그래야 역량이 보존이 돼. 아니 세상에 그때 누구야 그게? 김상률인가? 교문수석? 그 사람 저기 맥락청이랑 같이 놀면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는 미국이 지배하는 식민지 세상이다. 이런 박사학위 논문에서 한양대 교수한 인간이요. 그게 박근혜 정부의 교문수석이야. 교육부 장관 황우려? 그 사람은 좋지. 하지만 그냥 공손한, 박 대통령 앞에 공손한 이런 사람이에요. 두 손 모으고 그 노인네가 그러고 서 있어. 마치 지금 박 대통령의 황우려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주호랑 같은 거예요. 안 맞는 사람을 그 중요한 자리에 갖다 놓은 거예요. 윤 대통령의 눈이 삐어갖고. 그 다음에 거기 국사편찬위원회 그 위원장 김정배? 정신머리 없는 노인네요. 상고산. 그 사람 상고사를 했으면은 북한의 이데올로기의 핵심인 본토기원설이랑 칼 뽑고 싸웠어야 될 거 아니야. 본토기원설이 뭐예요? 80만 년 전에 호모 이렉투스의 일파가 들어오셔갖고 한반도에 그게 한민족의 선조가 됐다라는 개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한민족은 유전적으로 아예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자체 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생인류가 무슨 소리야? 현생인류가 저 아프리카에서 나왔구만 한 7만 년 전에. 그거 싸웠어야지. 그 싸우지도 않은 사람이야. 상고사의 원로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국사편찬위원장을 맡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진검승부를 하냐고. 딸랑 고가운 소리 그냥 뉴델리 주필하면서 써갈렸더니 딸랑 차관 하나 목 자르고 바꿔놓고서 그 싸움 걸더라고. 근데 싸움에 걸리고 나니까 또 질 수가 없잖아. 패배하더라도 같이 싸워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맨 앞에 가서 그냥 온몸으로 같이 싸웠지.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폴란드가 그 꼴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거 자체는 맞아. 친러 행위, 폴란드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을 거 아니야. 친러, 친주, 친독. 면허 2개 가진 놈도 있을 거 아니야. 독일 간첩, 러시아 간첩, 양쪽 면허 가진 놈도. 우리 똑같지. 중국 간첩, 북한 간첩. 간첩 면허 2개 가진 놈 디글디글 하잖아.
그거를 그냥 몇 명 위원회 짜가지고 그냥 국민권, 피선거권 제한하겠다고 시도를 한 거야. 그게 되나? 그럼 러시아에서 공작 들어오고 독일에서 공작 들어와서 다 뒤집죠. 그거 하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를 시도하다 실패한 게 아니라 친러행위자 공민권 제한을 하다가 실패한 거야. 정확히 표현하면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안에 얼마나 타락해 있냐고. 마치 우리 종북, 종주. 근데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몇 명 짜갖고 한 10명 짜서 여긴 종북행위자, 종중행위자, 네, 출마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시도를 안 하잖아. 안 하는 게 정상인데 폴란드 그 시도를 했다고. 그래, 그런 시도를 하는 순간 그 내전, 진검승부가 되거든. 그래서 이번에 손해를 크게 봤지, 폴란드가. 그러나 우리 같이 좀 이렇게 좀 강성들은 그 시도 자체가 독재를 위한 것이다라고는 얘기 안 하지.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국사교육 국정교과서 시도가 그 시도 자체가 애들 머리를 획일적으로 찍어내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는 얘기 안 하잖아. 그 시도가 슬기롭지 못하다. 그 진검승부인데 이길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반대하는 거지. 그게 애들 머리를 획일화시키려는 거다는 아니잖아. 마찬가지죠. 폴란드가 그걸 진검승부인데 그런 거는 그렇게 건드리는 게 아니야. 두다랑 뭐 부하시치크 이런 사람 법과정의당 만나면 전 그 얘기 해주고 싶어. 너 이거 이길 수 없는 싸움 한 거야. 싸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진검승부. 그 점이 문제인 거지. 그 시도 자체가 독재를 구현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자, 그건 그렇고 NYT 반성문은 결국 글로벌 슈퍼 엘리트들이 타락 글로벌리즘을 해왔던 그런 애들이 앞으로 얘들은 타락 글로벌리즘이 좋아서 띄웠나? 아니요. 자유공화국 질서를 약화시키는데 유리하니까 띄운 거예요. 자유공화국 질서를 약화시키면 뭐가 돼? 국제관료기구, 뭐 WTO, WHO, IMF, 월드뱅크 이런 거 띄워놓고 UN 이런 거 띄워놓고 뒤에서 쪼물락쪼물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란 자도 네, UN이 세계 정부를 이끌어야 됩니다. 네, 세계 정부의 사무처는 그 얘기는 안 했지만 WEF가 되는 게 좋겠군요. 그럼 WEF는 네, 맞습니다. 인간은 이제 문명 리셋을 해야 됩니다. 리셋 주장했잖아요. 리셋. 시건방지 놈의 자식들이. 그리고 자기들은 우리는 글로벌 주요 이해 당사자입니다. 다보스에 모여서. 그럼 나는 뭐요? 너희는 글로벌 땅콩들이야. 글로벌 무명인간들이야. 글로벌 투명인간들이야. 글로벌에 너희 존재감이 없어. 그 소리잖아. 나는 자기들을 글로벌 스테이크홀더라고 부를 때 저것들이 미쳤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니까 국가별 변별성 다 없애고 전통 문화나 전통 도덕 그런 게 가진 공화국의 뼈대 다 흐물흐물하게 녹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4대 말살 그냥 띄워놓은 거예요. 남녀 성구분 뭐하러 구별하세요? G. 역사 그거 뭐 다 착취와 뭐 백인 우월주의에 물든 역사지. H. 역사 말살. 진실이라는 게 어딨어. 이 사람이 보면 이렇고 저 사람이 보면 저런 거고. 저기 우리가 북한 사회를 볼 때는 김일성의 눈알로 북한 사회를 봐야 그게 제대로 보이는 거죠. 송두율이 그 간첩이 한 소리 아니에요. 진실 존중. 그 말살하는 거지. 가치 판단. 이게 무슨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딨어. 아니 그리고 말이야. 그 광화문에 나가서 김일성 만세! 이렇게 해야 그게 민주주의지. 박원순이 가치 판단 말살 아니에요. 그러니까 GHIV cancel. 이걸 원래 좌파는 그게 본업이야. 그게 운명이고 팔자인데 왜 그게 세상을 풍미했냐 이거지. 그러면 대학에서 그거 전공한 애들을 그 교수 뽑아라. 돈 누가 댔는데. 언론사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잘 뜨겠다. 돈 누가 댔는데 광고. 글로벌 슈퍼 엘리트들이 한 거야 이거. 그런 씨앗은 항상 좌파가 만들어요. 앞으로 10,000년이 지나도 그거 만드는 놈들이 있어. 평생 걸려서 그 도끼의 씨앗. 악마의 씨앗을 만드는 애들이 있어. 그거 만들지 않으면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인종들은 항상 있고 항상 있어요. 근데 그게 사회의 주류가 될 때는 엘리트들이 띄워준 거예요. 이 NYT 반성문은 레리 핑커가 지금은 ESG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레리 핑커 월스트리트의 주요한 펀드 매니저죠. ESG가 그게 월스트리트 버전의 4대 말살이거든. 이렇게 약화된.
하고 한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앞으로 자유공화주의가 이제 날아간다는 얘기야. 여기 있는 지금 종북, 종중, 그 빨리 탈출해야 돼요. 앞으로 종북, 종중의 살집이 뭐야? 그 살집부터 빨리 탈출해야 돼. 뭐, 페미니즘, 뭐, 이런 거 떠드는 거. 성인지 감수성 띄우고. 성소수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아니, 대한민국이 언제 동성애자를 때려 죽여봤어? 감옥에 쳐넣어봤어? 목을 잘라봤어? 그냥 너 알아서 해라. 근데 뭐, 그렇게 특별히 개념인 척하고 쿨하다 그러고 설치지 마. 그냥 네 취향이니까. 아, 대한민국 그랬잖아. 이때까지. 유럽, 미국처럼 뭐, 한 2000년 동안 때려 죽이고, 목 자르고 감옥 쳐넣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뭐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 저에게 성적 취향을 갖고. 뭐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 하도 한심해서, 야, 2000년 동안 그럼 내 발표한 다음에 그 소리에 희생자 흉내 내려면 내가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저는 그거, 저는 뭐래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그 취향 가지나 마나 전 관심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 무슨 사회적으로 대단한 무슨 문화적 어떤 벽을 깨고 개념 있는 짓을 하는 거, 그런 식으로 태도를 취하면 구역질이나 야, 왜 이렇게 까부냐? 이렇게 나오지 말이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4대 말살을 띄우고 그런 그 좌빨 좌좀 캔슬을 띄우고 이것을 슈퍼 엘리트들이 안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뭐가 돼? 뭐 그런 거 내세워서 여기서 글 쓰고 대학 교수하고 뭐 개념 있는 척 하던 것들 다 이제 개점 휴업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국도. 그러면 걔들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종북종중의 보호막이거든. 페미니즘 운동한다는 사람들이 윤미향 공격한 적 있나? 없잖아. 그러니까 보호막이에요, 지금 그게. 초록이 동색이야. 보라색과 빨간색은 동색이야. 걔들 관점에서 보면. 근데 그 보호막이 이제 급속하게 얇아져 가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다 글줄 깨나 쓰고 뭐 전부 가방끈 긴 사람들이라 여기 줄 서봐야 인생 도움 안 될 것 같으면 다 튀어나오거든. 그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에 고기를, 물속에 고기처럼 돌아다녀야 된다. 그 모택동의 게릴라 전쟁 얘기잖아. 게릴라 워페어스 이론. 공산당, 팔로고는 물속에, 물이란 건 대중. 여기 뭐냐. 그 보호막. 나 진보요 하고 4대 말살 띄우고 뭔지도 모르고 배경에는 종북 종중이 있는데 그러는 그 사람들이 이제 야 이거 깃발 잘못 들었다간 나 촌놈 되는 것 같아. 밥줄에 좀 잠깐 깃발 잠깐 내려놓고 한 다음에 도망가 버린다. 그럼 종북 종중만 남아. 그럼 종북 종중 중에 목숨 바쳐서 중국 공산당 모시고 북한 김일성 영생교 모실 사람은 또 몇 명이나 돼? 또 없어. 거기서 또 90% 도망가. 전체 북대기에서 살집이 90%인데 살집이 도망가. 10% 남아. 거기서 또 목숨 바친 순정파. 내가 그래서 이석기 좋아한다니까. 그 사람은 순정파야. 한번 사고 치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예. 그 목숨 바친 순정파 한 10% 하나 남기고 9은 또 도망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담대함을 갖고 제대로 된 컨텐츠로 계속 밀고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유공화주의는 두 날개로 납니다. 하나는 도덕적 보수주의, 하나는 가치지향 글로벌리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스, 가치지향 주권국가라는 얘기 했었거든요. 이제는 가치지향 글로벌리즘 동맹, Value Oriented Globalist Alliance 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